네, 국어 강사 김태진입니다. 바탕 모의고사 오답률 높은 주요 문항을 해설합니다.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같이 봅시다. 1문단. 신체 조직이 손상되면 그 조직의 세포에서는 세포막으로부터 끊어주고 아라키돈산이 분리되어 나온다. 자, 여기서 세포막으로부터 끊어준 이유는 과학기술 지문에서 이런 인과관계, 특히 생명과학 지문에서 인과관계가 서술이 될 때 문제가 되는 게 위치일 때가 많기 때문에. 위치.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지문에서는 위치에 따른 현상, 이걸 묻진 않았지만 신경 써달라는 차원에서 한번 끊어봤습니다. 아무튼 이게 선생님 개인적으로 과학기술 지문이 좀 싫은 게 이름이 너무 아무튼 간에 어쩔 수 없죠. 있는 그대로 읽어줄 수밖에. 자, 아라키돈산이라는 놈이 분리되어 나오는데 아라키돈산은 정확하게 어떻게 읽는지를 몰라서 그냥 COX라고 읽겠습니다. 자, COX2라는 효소에 의해 피지로 전환되는데 피지는 통증 감각을 전달하는 신경신호의 발생을 촉진하여 손상 부위에 통증을 유발하는 한편 끊어주고. 자, 그러니까 첫 번째 현상이 바로 통증 유발이죠. 첫 번째 현상. 다음에 두 번째,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인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촉진한다. 그러면 당연히 얘 분비가 촉진이 되면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면역 반응엔 외부에서 유입되는 병원체에 저항하는 작용으로 면역 반응이 일어난 조직에서는 혈관이 확장되고 백혈구가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염증이 발생하며 이러한 염증은 다시 조직의 손상을 초래한다니까 여기서 손상된 조직에서 염증이 발생할 수 있겠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처음에 뼈대는 얘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전환이 되는데 두 가지 현상이 유발되더라. 이게 처음에 뼈대야. 여기서 이제 살에 붙여 나가겠죠. 자, 이 문장 갑시다. 통증이 발생하면 인체는 호르몬을 통해 이를 완화하는데 가령 통증이 느껴지면 밑줄, 뇌에서 밑줄, 또 위치 확인해 줘야 되겠죠? 엔도르핀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밑줄, 중추신경세포에 있는 밑줄, 중추신경세포에 있는 엔도르핀 수용체에 결합하여. 자, 그래서 얘하고 얘가 결합하게 된다 이거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중추신경이 억제가 된다. 이동안에는 피주에 의해 발생한 신경신호가 뇌에 도달하지 않아 통증이 현저히 완화된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얘의 기능을 억제한다 맞죠? 자, 다음에 한편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부신 피질에서 항시 분비되어 밑줄, 부신 피질에서. 또 위치 확인해주면 부신 피질이죠. 자, 당질 코르티코이드라는 놈이 분비가 되는데 체내에서 다양한 기능을 하는데 이 호르몬이 통증 부위 세포에 있는 밑줄, 또 위치, 당질 코르티코이드 수용체에 결합하여 수용체가 활성화되면 리포코르틴이라는 단백질이 합성된다. 이 단백질은 통증 부위 세포에서 아라키돈산의 분리를 억제함으로써 통증과 염증을 완화한다. 그쵸? 이 상처에 얘가 분리가 안 되면 이 두 가지 현상이 다 유발이 안 되겠지. 됐나? 자, 그런데 여기서 위치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진 않았지만 이런 게 가능하다고. 얘는 여기 있는 수용체와 결합한다. 안 되죠. 맞죠? 중추신경세포. 또는 얘는 여기 있는 수용체와 결합한다. 위치 다르죠.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했다고. 자, 그 다음 달라 갑시다. 체내에서 통증이 충분히 완화되지 않을 때 진통제를 투여할 수 있다. 진통제는 마약성의 여부를 나누는데 마약성 진통제는 엔도르핀과 구조와 기능이 유사한 물질, 즉 엔도르핀 유사체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당연히 어디에 결합할까? 여기에 결합하겠죠. 맞죠? 자, 이 물질은 엔도르핀 수용체에 결합하여 통증을 현저히 완화한다니까 여기서 얘랑 결합하게 되는 거니까 통증을 어떻게 완화하느냐? 이 기능을 더 억제하게 되겠죠. 다음에 비마약성 진통제는 스테로이드성의 여부로 다시 나누는데
스테로이드성 진통제는 당질 코르티코이드 유사체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얘는 또 어디 결합하겠어? 여기 결합하겠죠? 맞죠? 니은. 자, 이 물질은 당질 코르티코이드 수용체에 결합하여 통증과 염증을 완화한다. 어떻게? 여기서 얘의 분리를 한층 더 억제함으로써. 다음에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는 통증 부위 세포에 유입되어 특정 호르몬 수용체에 결합하지 않고 COX2의 작용을 직접 억제함으로써. 그러니까 여기에 적용하게 되는 건 디기스 되겠지. 자, 그런데 진통제의 사용으로 신체에 의도하지 않는 작용이 유발될 수 있다. 가령 엔도르핀 수용체가 활성화되면 중추신경에 의해 통제되는 호흡계, 순환계, 소화계 등의 작동이 함께 억제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 부작용이 존재한다. 맞죠? 다음에 당질 코르티코이드 수용체가 활성화되면 체내에서 칼슘의 흡수가 억제되고 배출이 촉진되는 동시에 혈압과 혈당이 올라간다니까 여기도 부작용이 존재하는 거네. 됐지? 자, 환자 A는 고혈압으로 인한 혈액순환 문제를 겪는 동시에 칼슘 부족으로 인한 골다공증을 앓고 있다. 자, A는 최근 다리가 골절되어 그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골절 치료를 위해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환자 B는 혈당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질병인 당뇨병을 앓고 있으며 위산 과다로 인한 위궤양을 앓고 있다. B는 최근 세균성 질병의 일종인 결핵에 걸려 이로 인한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진통제를 투여할지, 자, 그리고 그에 따른 부작용은 어떻게 처리가 될지 물어보고 있는데, 자, 선제 2번부터 갑시다. 여러분, 선제 2번에 끝에 줄, 밑줄 골다공증이 악화될 수 있겠군. 여러분, 얘 부작용 뭐였죠? 당질 코르티코이드. 이게 과잉 상태에 있을 때. 체내에서 칼슘의 흡수가 억제되고 배출이 촉진되는 동시에 혈압과 혈당이 올라간다. 맞습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골다공증의 위험성은 투여 직후겠죠. 됐음? 그러니까 이거 구별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10번에 2번 정답 되겠습니다. 당질 코르티코이드의 결핍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거지. 골다공증의 악화라는 것. 됐죠? 자, 그 다음에 선제 4번 갑시다. B에게 스테로이드성 진통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하면 염증이 완화되는 과정에서 밑줄 혈액이 악화되고, 보기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세균성 질병이라 그랬죠? 이걸 억제하니까 악화될 수 있겠고, 다음에 두 번째 혈당이 올라. 당질 코르티코이드 과잉 상태니까 4번 지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선조 5번 가보면 B에게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를 투여하면 위산 분비가 억제되지 않아 위궤양이 악화될 수 있겠군. 왜냐하면 여기서 얘뿐만 아니라 COX1의 기능도 함께 억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5번 지원할 수 있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2번. 문장에서 이 문단 끝에 가보면 그중 도미 음정은 두음 사이에 반음이 없어 장 3도이고 미소리 음정은 두음 사이에 있는 미파 음정의 반음이므로 단 3도이다. 여기서 이 문단의 끝에서 두 번째 줄 반음이 없어의 밑줄 포함하지 않아로 갑시다. 포함하지 않아. 자, 다음에 3문단 가보면 세 번째 줄 삼화음 가운데 미듬과 미듬 외 3도 음 사이에 반음이 없으면 장조 3화음이고, 그 다음에 반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둘 가운데 하나가 반음이라면 이런 의미로 받아들입시다. 알겠죠? 피아노의 한 건반을 누르고 귀를 기울이면 그 음이 사라지면서 그 음을 비롯하여 다른 음들이
잔향으로 들린다. 이때 최초로 울리는 음을 기음이라고 하며 기음을 비롯한 잔향들 가운데 기음이 가진 진동수의 정수배 진동수를 가진 음들을 자연배음이라고 한다. 자연배음은 그림 1과 같이 기음이 가진 진동수의 정수배를 기준으로 1대 2대 3대 4대 5대 6 점점점 순으로 늘어놓을 수 있는데 이러한 순열을 자연배음열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때 그림 1은 자연배음열의 한 가지 예시인 거죠? 그쵸? 특정 기음이 주어졌을 때. 자, 그 다음에 이 문장 갑시다. 음 높이가 서로 다른 두 음 사이의 간격을 음정이라고 한다. 자연배음열을 분석해보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음은 한 옥타브 구간 안에서 음정이 3도씩 높아진다. 그래서 도미솔 생각해보면 여기서 이렇게 갈 때 몇 도? 2도. 이렇게 올 때는 몇 도? 3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2도. 이렇게 올라가면 3도. 그러니까 3도씩 올라가게 되는 거죠. 왜 그런지 나도 몰라. 알겠죠? 왜 그런지 나도 모릅니다. 자, 계속 갑시다. 가령 그림 1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음인 도미솔에서 도미, 미솔의 음정은 각각 3도이다. 그중 도미의 음정은 두 음 사이에 반음이 없어 장 3도이고 미솔의 음정은 두 음 사이에 있는 미파 음정이 반음이므로 단 3도이다. 자, 그래서 예시 주고 있는데 네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얘가 도, 그 다음에 미, 그리고 솔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 사이에는 반음이 없고 그 다음에 이 사이에는 반음이 존재하나 맞습니까? 자, 그러면 반음이 없을 때 뭐라고 부른다고? 장 3도. 그 다음에 반음이 존재할 경우에는 뭐? 단 3도. 맞죠? 그냥 쭉 나눠주면 됩니다. 자, 3문단 가보면 어떤 음을 기초로 하여 그 음으로부터 위로 3도, 5도의 음정을 가진 음을 쌓아서 만든 화음을 3화음이라고 하며 이때 기초가 되는 음을 미듬이라고 한다. 3화음 가운데 미듬과 미듬 위의 3도 음정 사이에 반음이 없으면 장조 3화음이고 반음이 있으면 단조 3화음이다. 자, 그러면 또 뭔가를 나누고 있는데 예컨대 여기서 이렇다고 합시다. 자, 이때 여기서 반음이 없다. 뭐라고 부르겠다고? 장조 3화음 맞습니까? 자, 다음에 여기서 A, B, C라고 했을 때 이 사이에 반음이 존재한다. 얘는 뭐? 단조 3화음이다. 이렇게 부르겠다고. 별 내용 없죠? 지금까지 그냥 계속 나누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 17세기 이래 서구 고전음악에서 기본 화음으로 사용된 장조 3화음은 자연배음열의 네 번째 음을 미듬으로 하여 그 위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음이 쌓인 형태를 띈다. 나로 가보면 자, 19세 음악 이론가 리만은 서구 고전음악의 장단조 체계에서 나타나는 화음을 자연배음열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다. 그런데 자연배음열의 이론을 음들로는 단조 3화음을 만들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만들 수가 없는 게 자연배음열의 한계가 되겠네. 이에 리만은 자연배음열의 상대 개념으로 하위배음열을 제안하였다. 하위배음열은 그림 3과 같이 특정 기음에 대해 그 음의 진동수피가 1, 그리고 2분의 1, 3분의 1, 이러니까 n분의 1 순으로 쭉 내려가게 되는 거죠. 즉 정수의 역수로 나타나는 음들의 순열이다. 자, 그 다음 따라 하위 배음열은 순번이 뒤에 있는 음일수록 음 높이가 낮아진다. 이때 하위 배음열의 여섯 번째 음을 미듬으로 하여 그 위로 다섯 번째, 네 번째 음을 쌓으면 단조 3화음을 만들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얘가 지금 지문 가의 내용이고 다음에 나로 가보면 여기서 리만이 뭘 새로 만들어내대? 맞습니까? 자, 그랬을 때 얘는 6, 5, 4
이렇게 쌓는 거죠? 요거사. 그리고 이 사이에 뭐가 존재하는데? 반음이 존재하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단조 3화음을 만들어냈다 이거죠. 자, 가령 그림 3에서 6번째 음을 미듬으로 하여 그 위로 5번째, 4번째 음을 쌓아 만든 파, 라플렛 또는 단조 3화음이 된다. 근데 이것도 두 번째 화음 이런 거 조사하고 그러지 말라고. 됐죠? 아, 쌤도 음악을 많이 잊어버려가지고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상당히 난감했습니다. 자, 한편 으뜸음이 도인 7음, 5음계의 각음은 특정 하위 배음열의 6번째 음인데 이 음들을 미듬으로 하면 그림 4와 같이 1부터 6까지 7가지의 단조 3화음을 만들어낼 수 있다. 자, 리마는 자연배음열이라는 자연배음열과 하위배음열이라는 두 가지 배음열에 속하는 음들로 이루어진 화음만이 우리 귀에 조화롭게 들린다고 생각했다. 이에 그는 괄호로 묶어봅시다. 자연배음열에 근거한 장조와 하위배음열에 근거한 단조로 서구 고전음악의 화음을 설명하는. 자, 그러면 뭘 만들어냈대? 이원론적 화음 체계 맞습니까? 맞죠? 얘는 뭘 설명하는 체계라고? 화음을 설명하는. 이해됨? 화음을 설명하는 체계.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자연 배음열 그리고 더하기 하위 배음열 이걸 이용을 하고 있겠죠. 근데 내가 갑자기 이걸 왜 강조하냐면 뒷부분에 얘랑 구별이 돼야 돼. 화성. 알겠죠? 자, 그 다음 단락 갑시다. 리마는 7음, 5음계 각 음을 미듬으로 하는 장단조 3화음들 중 1과 그 다음에 5를 딸림 화음, 4를 버금 딸림 화음으로 규정하고 서구 고전음악에서 이 화음들이 주요 3화음으로서 화음의 연결, 즉 밑줄, 화음의 연결, 즉. 자,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뭐하고 뭐는 구별이 돼야 되는 거죠? 화음과 그 다음에 그렇죠, 화성은 구별이 돼야죠. 이게 엄연히 개념적인 어떻게 주어져 있지? 화음의 연결. 뭘 통해서 파악해낼 수 있었죠? 즉이란 말을 통해서. 자, 계속 갑시다. 즉, 화성의 중심축을 이룬다고 보았다. 그는 대부분의 서구 고전음악이 T를 중심으로, TD를 중심으로, 다시 이 TDS를 중심으로 정, 반, 합의 변증법적 화성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서구 고전음악을 구성하는 화성의 근간은 주요 3화음이며 다른 화음들은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화음, 즉 대리화음이라는 것이다. 쉔커는 리만의 이론을 계승하여 쉔커리안 화성 이론을 제안하였다. 음악도 보면 진짜 머리 나쁜 사람은 못할 것 같아. 근데 리만의 이론을 대부분 수용하였지만 하위 배음열의 음들이 실제로 모두 존재하는지를 음향학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여기 밑줄 자연 배음열에서 나타나는 관계만을 조화로운 화음의 근거로 삼아. 자, 그럼 여러분 얘는 지금 자연 배음열과 하위 배음열을 모두 고려해서 이원론적 화음 체계였죠? 근데 쉔커는 뭐만 고려했다고? 자연 배음열. 그러니까 이원론적이야, 일원론적이야? 일원론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16번 갑시다. 자, 보기 가보면 위 악보는 어떤 기음의 자연 배음열과 다른 어떤 기음의 하위 배음열을 하나의 악보에 나타낸 것이다. 자, 그랬을 때 두 배음열은 순번에 따른 음높이의 변화가 서로 대칭을 이룬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게 뭐가 될까? 하위 배음열이겠죠? 이렇게 올라가는 건 자연 배음열이라고 봐야 되겠지. 됐나? 자, 그러면 여러분 16번의 선제 1번 두 배음열은 모두 연속된 두 음의 음정이 순번과 무관하게 일정하게 아니죠. 얘네 셋의 관계만 일정하는 거지. 얘는 4, 5, 6 이렇게 쌓는 거죠. 얘는 어떻게 쌓는 거지? 6, 5, 4 이렇게 쌓는 거죠. 그럴 때 3도, 3도 이렇게 일정하는 거죠. 됐나? 나머지 1, 2, 3, 4 간의 관계는 알 수가 없죠. 1번 탈락.
뭐 정 궁금하면 여기서 직접 하나씩 해봐도 되고.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자, 그 다음에 32번. 자연 배음열과 달리 하위 배음열은 다섯 번째 음과 여섯 번째 음 사이에 반음이 있겠군. 근데 여러분, 하위 배음열을 바탕으로 뭘 만들어내지? 단조 3화음 맞습니까? 그럼 당연히 얘네 둘 사이에는 무조건 뭐가 있어? 얘가 있으니까 하위 배음열에 대해서는 체크할 필요가 없죠. 맞죠? 그런데 여기서 다섯 번째 음과 여섯 번째, 얘 봐봐. 얘 미파솔 아냐. 미파라는 반음이 존재하죠. 2번 탈락. 됐나? 자, 그 다음에 선제 3번 갑시다. 하위 배음열의 기음이 가진 진동수는 얘죠, 얘. 지금 얘. 뭐랑 비교하고 있냐면 얘랑 비교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갈 때 진동수 몇 배 뻥튀기 되는 거지? 4배.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때는 몇 분의 몇이 되는 거죠? 4분의 1.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면 거꾸로 곱하기 4 해주면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4 곱하기 4니까 총 16배가 되겠죠. 3번 정답. 자, 다음에 여러분 선지 4번에 자연 배음열의 음들러는 7음, 5음계의 특정 음을 미음으로 하는 3화음을 만들 수가 없겠군. 아니 봐봐.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도미솔 아니야? 그쵸? 그림 1에서 첫 번째 화음 뭐죠? 도미솔. 그림 2구만 떡하니 나와 있죠. 만들 수 있죠. 4번 탈락. 자, 그 다음에 5번은 설명 안 해도 되죠? 하지만 보겠습니다. 얘는 미디미 뭐? 네 번째. 얘는 미디미 뭐? 여섯 번째. 됐죠? 자, 23년 6월달 모의평가 최만식의 미스터 방 질문인데, 진작부터 배우려던 이야기는 배추사가 자신과 가족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서술자는 그 이야기를 서술자의 시선뿐 아니라 여러 인물들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서술함으로써, 그러니까 여기서는 서술자의 시각과 그 다음에 인물의 시각, 얘를 좀 구별해 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든지 또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든지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든지 시점의 특징을 잘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시각의 구별을 좀 요구하는 편입니다. 자, 다음에 23년 9월달 모의평가 양규자의 원미동 시인. 여기서는 여기 서술자의 시각 내에서도 또 구별을 요구하고 있는데, 미성숙한 어린아이 서술자라도 합리적 정보를 제공하면 독자는 서술자를 신뢰하게 된다. 그러나 작가는 때로 합리성이 부족한 어린아이의 특성을 강화하여 독자가 서술자를 의심하게 한다. 자, 그러면 여기 리을 아무튼 나의 기막힌 상상력으로 인해 몽달씨는 부분적인 기억 상실증 환자로 결정되었다. 근데 이게 무슨 상상력이냐? 요즘의 내 상상이란 아버지는 외계인, 엄마는 지구인. 전혀 합리적이지 않죠. 이때는 합리성이 없는 시각,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다음에 좀 더 발전해서 이제는 얘네 둘이 중첩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만약에 이렇게 본다면, 또는 만약에 이번에는 이렇게 본다면, 그죠? 자, 서술자는 자신의 시선만으로 서술하기도 하고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서술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두 서술 방식이 겹쳐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각각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지 다 따져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때는 서술이 어땠냐면 등장인물이 직접 경험한 게 아니라 들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죠. 8번입니다. 디귿. 전지적 서술자가 사건을 서술함으로써 등장인물로서는 알 수가 없는 내용까지 서술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최근의 출제 경향에 맞춘 상당히 좀 트렌디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디 나와 있느냐? 중략 줄거리 바로 앞으로 갑시다.
자, 그런데 이때 벌써 신동이는 어둠 속에 묻혀 서쪽 산을 내려와 조각되기 밭새를 지나 반뛴 걸음으로 동장 내 집들을 찾아가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주의성 있는 걸음걸이였다. 이건 인물들이 전혀 알 수가 없는 내용이죠. 그리고 전달받았다고 해석될 여지도 없죠. 마을 사람들 죄다 신동이를 지금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납득됨? 그래서 18번에 디귿이 맞는 얘기가 되고 정답은 5번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선생님의 대사부터 고전 소설에서는 노랫말이 삽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윗글에 기억, 니은, 디귿에서 노래하는 창자와 노래를 듣는 청자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일단 이것부터 확정 지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창자와 청자 헷갈리니까 그냥 화자로 갑시다. 알겠죠? 그래서 화자와 청자 또는 노래하는 주체와 노래를 듣는 객체 뭐 이렇게 가든지 아무튼 간에 그걸 먼저 파악을 해줘야 되는 뜻인데 문제 풀 때 이거 제대로 파악 안 했으면 산책 골라내기 쉽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게다가 여러분 얘도 신경 써줘야 돼. 중력 부분 줄거리. 자, 그러면 중력 부분 줄거리부터 먼저 갑시다. 번왕은 괄호로 묶어봅시다. 만호후를 봉하겠다는. 자, 무슨 제안? 만호후를 봉하겠다는 제안이죠. 그리고 만호후라는 단어는 고전시가에서 종종 나오죠. 높은 지위의 제후, 이 정도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제안을 조웅이 정중히 사양하자 궁녀 월대를 명하여 조웅에게 미인계를 쓴다. 산사를 어찌 그리워하는가? 남난은 제왕이 살만한 곳이라. 이때 남난 각주 뭐라고 되어 있죠? 서번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제왕 네모치고. 그러면 서번지역에 살고 있다. 누구겠어? 번왕이겠죠. 번왕. 자, 아름다운 궁궐을 뉘를 의지에 비워놓고 아마도 임자 되고자 하니 하늘이 내린 분수인가더라 하였더라. 원수 그 노래를 들음에 서번과 번왕을 칭송함으로 뭘 통해서 할 수 있지? 중력 부분 줄거리와 그 다음에 각주를 통해서.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기억의 화자 누구죠? 월대. 맞나? 기억의 화자. 그 다음에 기억의 청자 누구죠? 조웅. 내용은 뭐지? 번왕의 칭송. 됐죠? 자, 그 궁녀의 간교함을 안아 짐진 노래를 칭찬하며 또 한 곡조를 청하니 월대 즐겨 또 한 곡조를 읊으니 그 노래하였을 때. 자, 그러니까 니은 또 나옵니다. 화자 누구죠? 월대. 청자 누구죠? 조웅. 내용이 뭔지 살펴보면 되겠죠? 자, 천금제상 만호를 천하다 하여 가지마오. 무슨 뜻이지? 중략 줄거리에서 번왕이 무슨 제안을 했다고? 만호에 봉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이거 거절하지 말란 얘기죠. 됐나? 오강 초패왕을 생각하면 평생 쌓인 한을 못 잊을까 하더라. 자, 오강 초패왕 각주 가보니까 초패왕 항우는 유방에게 패하자 오강에서 자결했다. 그러니까 만호를 봉하겠다는 이 제안 빨리 받아들이고 네가 거절한다면 전쟁에 패배해서 너는 자결하게 될 것이다. 이 뜻인 거죠. 그러니까 뭘 제대로 또 읽어줘야 돼? 각주. 됐나? 자, 그러면 이때 오강 초패왕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처하게 될 수 있는 조웅의 처지를 번왕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원수 듣기를 다함에 분함을 참지 못하여 크게 꾸짖어 왈 내 간사한 년이로다. 음흉한 뜻을 가져 장보의 마음을 굽히고자 하니 어찌 절통하지 아니하리요. 하고 말을 마치자 칼을 빼어 궁녀의 머리를 베어 문 밖에 내치고 분기를 이기지 못하는지라. 번왕이 이 소식을 듣고 대경하여 왈 요망한 년이 수작을 잘못하였도다 하고 궁녀를 다 불러 왈 너희 중에 네 능히 원수 마음을 돌리게 하리요. 궁녀들이 다 겁내어 묵묵부답하되. 왜냐? 또 찾아갔다가 자기도 썰릴 수 있거든. 한 계집이 검은 거를 안고 청하여 왈 신첩이가 원수를 달려 마음을 돌리게 하오리다.
하니 번왕이 크게 기뻐하며 보니 이는 금년이라. 자, 진심 성사케하라 하되 금년이 명을 받고 나와 원수께 현실하니 원수번이 짐짓 절대가인 이거늘. 근데 여러분 중력 부분 줄거리 가면 국녀 월대를 명하여 조응에게 미인계를 쓴다 그랬죠?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금년이 월대보다 더 미인이다.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왜냐하면 앞에서는 절대 가인 이거는 지금 이런 표현이 지금 뭐 빠져 있는 건지 원래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안 나와 있죠. 네 나이 얼마나 되냐? 금년이 대답하여 왈 19세로소이다. 원수 기특히 여겨 가까이 앉히고 검은 거를 안고 섬섬옥소로 한 곡절 희롱케 하니 그 소리 크게 청하하여 선호체를 들어 옥반을 깨치는 듯 한지라. 그 노래하였으되. 자, 그럼 여러분 디귿 화자 누구죠? 금년. 그렇죠? 근데 청자가 이때 노래를 듣는 사람이 조응이니까 조응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월대, 마월대야. 말을 걷는 방식 쓰이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작품 내에서 명시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화자는, 청자는 월대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됐나? 다음에 1월같이 빛난 충을 노래 한 곡으로 네가 어찌 굽힐소냐. 아름답구나. 송나라 황실의 보배야. 여기 파란색 밑줄 송나라 황실의 보배. 누구 가리키는 거죠? 조응. 그렇죠. 하여더라 금년이 검은 거로 놓고 눈물 흘려왈 소첩은 본이 번국 사람이 아니었고 위국 서강 땅에 두유상에 여식이 없더니 일찌감이 죽삽고 노머리 데리고 근근히 살아오더니 서번의 난중에 모든 피란하다가 어미를 잃고 첩은 번진에 잡혀 왔사오니 원통한 목숨이 일시에 죽지 못하옵고 노무의 생사를 몰라 주야 설화하옵더니 천우 신조로 장군을 만나싸우니 어찌 즐겁지 아니하오리까. 엎드려 빌건대 장군은 위국 대원수라. 첩이 함께 따라가 어미 존망 여부를 알게 하옵기를 바라나이다. 그러니까 금년은 번왕의 뒤통수를 때린 거죠. 됐죠? 자, 30번 갑시다. 여러분 30번에 선제 2번. 기억의 산사와 아름다운 궁궐은 만호가 된 조응의 처서를 니은의 오강 초패왕은 만호가 된 조응을 가리키고 있다. 아니죠. 오강 초패왕은 뭐라고 봐야 돼? 그 제안을 거절했을 때 처하게 될 수 있는 조응의 처지. 번왕의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죠. 2번 정답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 기억에는 청자가 아닌 제3의 인물. 청자는 조응, 제3의 인물은 번왕이겠죠. 그 사람을 칭송하려는 의도가. 디귿에는 노래를 듣고 있는 청자를 예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가능하죠. 다만 작품 속의 명칭적인 청자는 누구지? 월대. 다음에 5번 가보면 기억 니은과 달리 디귿에는 조응의 충정과 절개를 알지 못한 월대를 청자로 설정하여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맞죠? 그죠? 근데 조응의 충정과 절개를 알지 못한, 근데 쌤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디귿 가보면 1월같이 빛난 충을 노래 한 곡으로 네가 어찌 굽힐소냐. 그러니까 만약에 조응의 지조와 절개를 고려했다면 노래 하나로 회유하라는 그런 시도는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걸 이미 알지 않았겠느냐. 이런 의미가 깔려있죠. 그래서 5번 인정할 수 있겠고.